네, 자 이제 마지막 언어 표현 부분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띄어쓰기, 뭐 맞춤법, 뭐 표준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자성어, 속담 이런 것까지 네, 마지막에 이제 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이제 고유어 문제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이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네, 자주 출제되진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나온 거, 예, 이런 문제 나온 거, 그 정도만 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자성어나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죠. 예,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 고유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지금 이런 거. 예.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네. 큰일이 닥쳤을 때 침착한 사람과 공둥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으니까 공둥공둥 뭐 침착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고 여기 여름이 되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름아름 열렸다 그랬죠. 아름아름 요거는 아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조금씩 아는 관계. 네. 이런 의미인데 여기 포도나무가 열렸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빨랫줄에 널어놓은 차례 비율이 너붓너붓 펄럭인다. 그래서 네, 약간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양 얘기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까지 옴니암니 따진 사람은 약간 피곤하다. 그랬으니까 옴니암니는 뭐 자잘한 것 이런 뜻입니다. 자잘한 것 이런 거. 그다음에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가 고깃고깃 구부러진 구겨진 뭐 이런 거죠. 구겨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고유어 문제인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집에 나올 때 요 나오는 요 정도 내용만 네, 여기까지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죠. 자, 띄어쓰기는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띄어쓰기는 네,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 품사라는 게 있죠. 품사. 네, 품사에서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뭐 관형사, 부사 뭐 등등등 있죠. 근데 이제 띄어쓰기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조사죠. 조사. 네, 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보통 체언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체언에는 반드시 이제 조사가 이렇게 붙게 돼 있는 거죠. 네, 요거 잘 체크하시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표적인 거 뭐 용언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동사형사 같은 용언이나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에서는 네, 조사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붙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들은 대개 보면 뭐 명사가 온다든가, 네, 명사인데 이제 그냥 혼자 쓸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의존 명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 체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자,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그랬죠?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는이 알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알다에서 온 거니까 용언이기 때문에 요 만큼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네, 우리가 사실은 조사만 붙여 쓰는 거죠. 띄어쓰기에서. 네, 조사만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띄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다 띄는 거죠, 이거. 그래서 알다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띄어 쓰는 요 부분이 네, 크게 문제 없는 거죠. 그다음에 먹을 만큼만 담으시오 그랬죠. 마찬가지죠. 먹다에서 온 거 아니에요, 결국. 먹다만큼이 온 거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뛰는 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각은 생각은 이제 체언이라고 볼 수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네,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붙여야 되는데 지금 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나만큼 나는 뭐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니까 네, 체언에 붙은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그다음에 비싸다에서 온 거죠. 네. 비싸다의 만큼이니까 뭐하고 똑같구나. 예, 이거하고 똑같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만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는 것. 네, 이렇게 띄어쓰기는 네, 나옵니다. 네, 출제될 수 있죠. 출제될 수 있고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띄어쓰기라는 게 어떤 공식화로 해서 네, 쉽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런 게 있지만 좀 예외적인 것도 많고 좀 복잡해요. 사실은 띄어쓰기가. 그래서 예,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띄어쓰기 문제 자체가 아주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는 출제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플러스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3번에서 다음 중 어문 규범에 맞는 걸 찾아라 그랬죠. 어문 규범에 맞는 거. 자,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표다입니다. 이게
네로라고 있고 네노라 하는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 이제 낯설죠. 이런 게. 낯서니까 문제를 냈겠죠. 생각컨대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거는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요게 맞는 말입니다. 요거. 그래서 어문 규정은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조금 분량이 되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 부분 몇 번 정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건대. 그 다음에 철수를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랬죠. 돼요. 돼요. 되다잖아요. 되다. 되다에서 온 건데 되다, 되고, 되니, 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요가 줄면은 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죠. 4번에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렇죠. 이거는 어문 규정이면 어문 규범이면 이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난 지는 만나다잖아요. 만나다. 만나다가 한다니까 지는 아까 얘기했던 의존명사.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 것, 띄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틈틈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와 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사와 전미사라고 그러는데 이와 희 구별도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이와 희가 있을 때 어떤 거는 가까이 뭐 깨끗이 할 때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 요거는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쪽과 관련된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다 나오니까 이와 관련된 그 예문들이 있고 시와 관련된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쪽을 선택해서 외워주면 돼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거 몇 개, 한번 한 4-5개 예를 들면 아니면 난 시 쪽을 외우겠다. 그러면 시와 관련된 거 예문 한 4-5개 이렇게 하면 나머지 거에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NCS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단어들 주로 나오니까 요 관련된 이렇게 해서 한쪽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푼 거, 이 2문제 정도 풀었는데, 요거 2문제는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풀었네요. 1번, 3번, 5번. 여기 지금까지 한 거는 유형 문제. 자, 요 다음에 있는 건 이제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조금 나왔죠?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뭐 무엇보다 인식해야만 한다. 자, 1번 문제가 길죠. 무엇은 대명사죠. 대명사예요. 대명사. 체원에는 뭐가 붙는다. 조사를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 써야 되니까 요거는 붙여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인식해야만은 이렇게 여기. 왜냐면 그 우리 이런 거 있죠. 은는 우리 음만도라고 보통 외우게 하는데 음만도라고 이게 보조사예요. 요거. 보조사, 조사예요. 조사니까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음반도라고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일과 여가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있죠. 한두, 세네 이렇게 외웠는데요. 요거는 대표적인 수관형사입니다. 수사가 아니고 수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쓰여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과 여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도 하다잖아요. 하다 한 단어죠. 한 단어니까 띄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내 앞에 나왔던 거죠. 네로라는 영화배우 중 내 고향 출신도 상당수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배우를 꿈꿨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는 그러하다죠. 그러하다란 한 단어와 보다라는 한 단어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쓴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 없고 4번은 까다롭게 심사하는 자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심사하다. 그러니까 한 단어기 때문에 만큼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거죠. 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간에서 간은 요건 잘 모르시죠. 한 달간 요건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요거는 전미사여서 요거는 이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주 삼라만사, 이거 한자성어죠? 삼라만사. 한자성어는 붙였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네. 삼라만사 우리에게 온갖 경험을 제공하지만 많은 경험의 결과들이 서로 모순되는 이거 모순되다로 해야죠. 모순되다. 네, 모순되다로 해야 되니까 네, 한 단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답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8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또 나왔습니다. 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 자,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쓸데없는 이제 헷갈리죠? 네, 헷갈립니다. 네. 참석하는은 역시 마찬가지 참석하다죠. 원래 단어가. 네, 참석하다니까 여기에다가 대를 붙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단어니까 여기를 띄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앞에서 체험 플러스 조사가요. 조사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조사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는 붙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요건 하나의 용언. 네, 나머지 뭐 동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 하나의 독립된 개체들이에요. 전부 독립된 개체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결국 따지고 보면 조사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붙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동사, 형용사 이런 거 포함해서요. 나머지들은 결국 띄어 쓰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은 쉽죠. 이게 기본 원칙은 이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너는 정말 쓸데없는 일만 하는구나. 쓸데없는은 쓸데없다가 한 단어죠. 쓸데와 없다가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네, 쓸데없는 일만 하는구나. 그래서 네, 한 단어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요거는요. 네, 여기 리을지라는 게 있어요. 리을지. 그래서 요건 좀 헷갈리시죠 또. 네, 리을지는 연결어입니다. 요거는 어미예요. 어미. 어간어미는 붙여야 되는 거죠. 네, 어간어미. 네, 붙여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게 어간이고 어미인데 어간어미 띄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연결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3달이 지났다. 그래서 다녀오다가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에다가 네, 지 이렇게 온 거니까 요거는 제대로 쓴 거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다녀오다라는 한 단어에 지라는 네, 의존 명사를 쓴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돈을 훔친 범인이 누구든지 잡히면 가만두지. 누구든지는 사실 한 단어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띄어 쓰지는 않죠. 네, 그래서 네, 누구든지가 이렇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라서 이렇게 네,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네, 연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네, 띄어쓰기 옳은 것. 그래서 네 번째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규칙 요거 네, 잘 보시고요. 요거 물론 이제 이걸로 다 전부 다 무조건 다 공식화해서 다 되면 참 좋은데 예문도 많고 이게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예문도 많고 또 약간 예외 사항도 많고 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띄어쓰기가 조금 생각보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외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에서 실제 NCS 의사소통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출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이제. 자, 이제 다의어라는 거 보시죠, 이제. 자, 다의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의어가 있고 동의어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원래 두 개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는 기본 의미가 있고요. 기본 의미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문맥적 의미가 더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먹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먹다에서 기본 의미는 뭐예요? 그냥 입으로 먹다겠죠. 거기에다가 문맥적 의미는 요거에 좀 더 확장된 의미. 예를 들면 나이를 먹다 이런 거 있을 때 나이를 먹다가 입으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관련은 있죠. 다이어는 관련이 있어요. 이 의미가. 다른 이런
문맥적 의미가 기본 의미와 관련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더 몇 개 들어가게 되죠. 동의어는 네, 음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음만 같고 네, 소리, 발음은 같은데 소리는 같으나 네, 의미가 다르다. 얘는 요게 이제 뭐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 이런 걸 예문을 많이 들거든요. 배 1, 배 2, 배 3 이렇게 해서요. 보통 이제 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배가 있고 그다음에 타는 배가 있고 사람의 복부가 있잖아요. 관련성 있나요? 연관성? 없죠. 네, 이런 게 동음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죠.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다른 거 찾아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밑줄 쳐 있죠. 한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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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냐?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있지만 좀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요. 의미를 따져야 돼요. 이거는 특별하게 뭐 공식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이런 내용들은 의미를 갖다가 체크한 후에 요게 이제 다른 거 하나를 찾는 거니까 다른 거 하나를 찾는 거니까 자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한결같다 그랬죠.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한결같다. 똑같아. 변함없어. 그런 뜻이죠. 이거 변함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한결같다. 그러면 2번도 그거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꽃을 들고 있다라는 건 뭐죠? 변함없이인가요? 이거? 변함없이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자, 3번은 얘나 지금이나 아저씨 말투는 한결같네요. 변함없으시네요. 똑같잖아요. 이거. 그 말이 맞죠. 변함없네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내내 10년 된 산길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런 뜻이죠. 변함없이 이런 뜻이 맞아요. 이거는. 자, 부모님 한결같이 변함없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2번만 다른 거죠. 아이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꽃을 들고 있다. 요거는 뭐예요? 그럼 한결같은 하나처럼이죠. 하나처럼. 하나처럼. 자, 아이들이 하나처럼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거죠. 똑같은 하나처럼 꽃을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번.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그랬죠? 밑줄 친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통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밑줄 친 단어 같은 경우는 요 밑줄 친 단어가 있을 때 여기 앞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요 부분의 단어가 여기에 형체가 있는 단어냐, 형체가 없는 단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의 단어냐, 어떤 문맥상의 단어냐 이런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음악가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통하다인데 저게 통하는데 앞에가 매개잖아요. 매개체라는 거죠. 매개체 또는 중개하는 역할이죠. 중간 역할, 중개 또는 중간 역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 이제 답에서는 통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통하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여기 매개체, 중개체, 중간 역할하는 것 이런 의미의 단어가 들어오면 답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뭐예요? 1번은 그의 주장은 앞뒤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앞뒤가 통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중간 매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앞뒤가 잘 흐름 얘기죠. 이거는. 흐름. 앞뒤가 잘 통하지 않는 흐름이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의미니까.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를 넣어야 잘 마른다. 역시 이거는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공기의 흐름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를 널어야 잘 맞는다라는 것은 잘 마른다라는 것은 흐름, 공기의 흐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다. 세 번째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그럼 텔레비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중계되었다라는 얘기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거죠. 답이 나왔죠.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야.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말이 통하는 거는 말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 이거는. 소통하는 거니까 의사소통. 의사소통 얘기이기 때문에 위에 거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부는 어떤 일을 하든 서로 뜻이 잘 통해야 뜻이 잘 통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이거 소통의 문제네요. 결국 따지고 보면. 소통의 문제여서 그래서
위에 거하고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은 나왔죠. 자, 한 문제 더 보죠. 네, 다음 밑줄 신문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이태, 2년이죠. 이태면. 2년만 더 고생하면 논 몇 마지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잡다가 이제 손으로 잡다의 의미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잡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얻는 거, 획득하는 거죠. 얻는 거. 그래서 논 몇 마지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획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 1번 자 한 미천을 잡다 미천을 잡다라는 거는 한 미천 잡았다는 거는 한 미천 얻었다 획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답이 나온 거죠. 이거는 밧줄을 잡다는 건 결국 뭐예요? 손과 관련된 움켜쥐는 거 움켜주다 이거의 의미니까 연결되지 않죠. 3번도 그는 개를 잡는 건 뭐예요? 개를 죽는 거죠. 죽이는 거 이런 의미죠. 개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심야에는 택시를 잡기가 다른 시간 때보다 더 어렵다. 택시 잡는 거는 택시를 갖다가 승차하기 위해서 세우는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거고 멱살을 잡는 건 뭘로 잡아요? 손으로 잡는 거죠. 손으로 움켜 잡는 그러한 얘기니까 결국 답이 될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다이어 부분은 기본 의미와 문맥적 의미. 당연히 기본 의미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기본 의미를 물어볼 리가 없죠. 그죠? 기본 의미 물어보지 않고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데 문맥적 의미는 여러 개다라는 거죠. 여러 개다. 여러 개 중에서 얘하고 묶을 수 있냐, 같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요 앞에 있는 단어를 특히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앞에 있는 단어를 잘 보고 그다음에 요런 단어가 나왔을 때 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제 관용적 표현. 우리가 관용어라는 게 있는데요. 관용어. 관용어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단어 이상이 묶이면서 이상을 묶게 되는데요. 묶게 되면서 의미가 제3의 의미로 가는 거를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두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거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게 단어가 2개 이상 묶였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죠. 그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제3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관용어에는 결국 속담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한자성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관련 단어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신체 관련 단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눈이 높다 이런 거 있죠. 눈이 높다. 두 단어 이상 붙겠죠. 눈이 높다. 그 여자는 눈이 높다. 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 남자는 발이 넓다 이런 거. 발이 넓다라는 건 대발이란 뜻이 아니라 제3의 의미, 다른 의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죠, 이제. 자, 요 4번 문제는 유형 문제입니다. 유형 문제. 4자성어와 뜻이 다른 거 그랬습니다. 4자성어 나왔죠.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4자성어의 뜻을 모르면 조금 얘기하기 힘들죠.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성어하고 속담은 워낙 많이 나오죠. 어휘 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많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자성어 속담에서 너무 낯선 거 막 몇백 개씩 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NCS 의사소통에 나오는 그런 4자성어나 한자성어나 속담은 우리가 평소에 어느 정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이에요. 되게. 물론 이것도 낯선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려운 거 낯선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평소에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 이 정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벌 지목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10벌 지목으로 위기를 넘기고 요 어느 정도 의미 추리가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그런 거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10벌 지목은. 네. 10번 찍으면 나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여러 번 노력을 하면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번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물론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자, 10벌 지목 끝에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가 아는 단어가 이제 별로 없는 게 이제 문제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1번이 의미가 다른 거 찾는 거죠. 다른 거. 그래서 반복무상은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해설서에 다 정리가 돼 있지만 요건 이제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나머지 거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나하나 하기가 좀 힘든데 이런 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암기하면 되죠. 그죠? 우공이산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 그래서 우공이산 나머지 다 같은 의미다. 자, 5번 문제. 자, 다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그랬죠. 자, 뭐뭐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서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기하는 거 이런 의미죠. 그러면 오리무중은 뭐예요? 오리 앞이 안개다 그런 얘기니까 앞일을 알 수 없다. 앞일을 알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전반측은 요거는 잠을 못 이루는 거를 얘기해요.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거. 요게 바로 답입니다. 권토중래. 물론 이제 고사성어가 있죠. 이거 이제 무슨 사연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분골수의시는 뭐예요? 이거는 많이 어디서 들어본 거죠. 몸을 바치는 거죠. 뼈를 바치는 거. 뼈를 갈아서 몸을 바치는 헌신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쾌도난마는 어지러운 거가 있는데 어지럽게 섞인 거나 어지러운 거 요걸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탁 풀어주는 거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쾌도난마입니다. 그래서 권토중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되는 거. 처음엔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커지고 큰 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속담이네요. 거미줄에 목을 맨다라는 거는 억울하다 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거미줄에 사실 목을 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거 뭐 이런 얘기고 갈수록 태산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갈수록 어려워짐. 어려워지는 거. 약방의 감촉 뭐예요? 모든 일이나 이제 어느 일이나 다 끼어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가랑비 요거죠. 가랑비 많이 쓰는 단어.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른다. 두부 먹다 두부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잖아요. 두부 먹다 입 빠졌으니까 운이 없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른다가 바로 반복되면서 무시할 수 없이 크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고장난명과 통하는 건데 고장난명을 모르겠는데요. 그러죠. 그래서 고장난명이 손바닥 하나로는 울리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저게. 그래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혼자서는 뭔가 성공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고장난명이. 그래서 요거하고 통하는 말인데 여기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죠. 독불장군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독불장군 혼자서는 뭐 장군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독불장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게 네 번째가 답이죠. 그래서 월명성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우리 해설서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 나오면 뭐 소위는 뭐 숨는다 뭐 이런 거. 어진 사람이 나오면 소위는 숨는다. 그다음에 남경여직은 이제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뭐 직물 짜고 뭐 이런 거, 배 짜고 이런 거죠. 부창부수는 뭐예요? 부창부수. 남편이 하는 대로 아내가 쫓아가는 거 뭐 이런 얘기. 뭐 불의복선은 행복을 먼저 차지하면 뭐 미움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본 단어네요. 독불장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확인을 했죠. 이렇게 확인했고 결국 지금 우리가 했던 그 관용적 표현 다시 한번요. 관용적 표현은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때 여러분들 암기할 때 그냥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요.
그 좀 비슷한 의미나 이렇게 그런 거 자료 많아요. 예. 비슷한 뜻 또는 반대 뜻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묶어서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십시오. 그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노트화 시켜서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메모장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네, 노트화 시켜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